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IMF 총재가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감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기 위해선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IMF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진단해 보시죠. IMF가 글로벌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2020년 성장 전망치도 3.6%로 내렸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고요. 프랑스도 노란조끼 시위 여파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브렉시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불확실성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는 유지됐는데 미국의 올해 전망치는 2.5%, 내년은 1.5%로 예측됐고요. 중국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6.2%로 전망됐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이 반영돼 0.9%에서 1.1%로 올렸고요. 신흥 개도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4.7%에서 4.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관련 다자 협력과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등 경제 통합 논의가 지속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이제 신흥국, 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인데 우려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보수와 또 진보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역 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현재 긍정을 하고 있는데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우선 IMF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불경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을 줄임으로써 경제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의 총재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성장 둔화를 목격하고 있다며 또 일자리에 관한 한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0%의 청년 실업률에 직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딜로이트 센터 에지 존 헤이글은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만약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면 글로벌 경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이 전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수 매체들은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금요일 레리 커들루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커들루 위원장이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전 세계 경기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번영 그리고 전 세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겠군요. 네. 자, 일단 30일, 31일에 이제 무역전쟁 9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류 허브 총리 그리고 스티븐 무니친 재무장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만날 예정입니다. 걸림돌이 많겠지만 해결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외신반의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참 망설이실 텐데 이 덕분에 최근 달러 수요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정부는 달러 약세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무역 분쟁 등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달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달러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시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달러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의 마리아는 현재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혜택을 아주 많이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에도 달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08년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와 회사를 제외한 미국 달러 표시 채권 발행액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통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6조 1,290억 달러에서 5조 6,720억 달러로 떨어지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서린 쉔크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와의 기축 통화 지위는 유로화 약세와 위안화 국제화 둔화뿐 아니라 달러와의 근본적 장점인 유동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IG증권 주니치 이사카와는 1월 초만 해도 달러는 하락세였지만 최근 들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달러의 지지 여부는 기업 실적과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안화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안화가 이 달러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위안화를 밀어붙였지만 네. 달러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달러에 도전한 위안화, 그런데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달러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역의 위안화 거래를 장려하고 위안화 원유 계약을 도입하는 등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별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위안화 약세의 딤섬 본드, 그러니까 역외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 시장 규모는 2014년 12월 대비 이번 달 들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스위프트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사용된 비중은 2015년 8월 2.79%에서 2018년도 2.12%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진행해도 예상과 달리 위안화의 수요가 적었는데요. 시티그룹에 따르면 1대1로 계약자들은 달러화로 대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대1로의 자금을 대는 중국 주요 은행들 역시 모든 주요 거래를 달러화로 진행했습니다. 위안화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위안화가 진정한 세계적 통화로 자리 잡으려면 중국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무역, 통화, 환율 모두 다 이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길고 긴 패권 경쟁 싸움에서 어떤 나라가 승리의 깃발을 잡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자, 외신반의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